부모가 밉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드는 게 이상한 걸까요? 나는 오랫동안 그 두 감정이 공존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전화가 오면 받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오지 않으면 또 서운했습니다. 이 마음이 대체 뭔지 나는 50년 넘게 몰랐습니다. 미운데 보고 싶고, 잊고 싶은데 자꾸 생각나고, 멀어지고 싶은데 한마디 칭찬에 온몸이 풀렸습니다. 이 감정의 정체를 알게 된 건 내가 60살이 넘어서였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상처를 줬던 사람한테서 여전히 인정받으려 했을까요? 미워하면 그냥 미워하고 끝나면 될 텐데 왜 그게 안 됐을까요? 그리고 왜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를 그렇게 오래 못했을까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두 번째 물음이었습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은 나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나는 내가 왜 그 길을 못 갔는지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김순자입니다. 올해로 61살이고 지난해에 공무원 생활을 마쳤습니다. 전주 완산구에서 혼자 삽니다. 30년 넘게 민원실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사정을 듣고 서류를 넘기는 일을 반복했는데 그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거기서는 내 자리가 분명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아침에 일어나도 갈 데가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버스 정류장을 바라보다가 커피를 다시 끓이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에 어머니 생각이 자주 났습니다. 어머니는 82살로 광주에 계십니다. 막내 오빠가 같이 살고 있고 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기억하는 한 칭찬을 잘 안 하셨습니다. 잘했다는 말보다 아직 멀었다는 말을 더 자주 들었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붙었을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번엔 잘했다고 해주시겠지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이제 시작이니까 방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섭섭하다고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것 같다고 스스로를 나무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어머니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첫 아이를 낳았을 때도, 승진을 했을 때도 어머니의 반응은 늘 한 박자 차가웠습니다. 나는 그때마다 또 내 기대가 문제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리하면서도 서운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없애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예민해졌습니다.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어머니한테 짜증을 냈고 나중에 혼자 후회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딱히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날이 서서 말이 더 차갑게 나오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서운하다는 말을 처음 직접 한 건 5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큰오빠한테는 잘했다고 하시면서 나한테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 순간 참지 못하고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말을 하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굳으셨고 그날 분위기는 내내 어색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왜 그러냐고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잠깐 피곤했던 것 같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서운함은 또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도 나는 서운할 때마다 그 감정을 바로 꺼냈습니다. 참으면 더 쌓인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꺼낼 때마다 어머니와의 사이가 더 불편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번은 전화통화 중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번에는 제대로 말해야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머니의 첫마디에 그 다짐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밥은 먹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왜 그렇게 풀렸는지 모릅니다. 서운하다고 말하려던 마음이 쏙 들어가고 네, 먹었어요? 하고 대답해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또 혼자 씩씩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서운하다는 감정을 그때그때 표현하려고 했지만 정작 제대로 전달된 적이 없었습니다. 표현은 했지만 맥락이 없었고 어머니는 내가 왜 갑자기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더 답답한 건 그렇게 서운함을 꺼낸 날일수록 어머니한테 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워하면서 동시에 기다리는 그 마음, 나도 내 마음이 낯설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와 나 사이는 조금씩 껄끄러워졌습니다. 자주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게 내 잘못이라는 생각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혜숙이고 62살로 나보다 한 살 많습니다. 그 친구도 어머니와의 관계가 오래 편치 않았습니다. 혜숙이네 어머니도 칭찬에 인색하셨습니다. 혜숙이는 어릴 때부터 잘해도 무덤덤한 어머니를 보며 자랐다고 했습니다. 나보다 더 오래 그 상황을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해수기는 어느 해부터인가 전략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서운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꺼내는 대신 일단 그 자리를 넘기고 며칠 뒤에 다시 꺼냈다고 했습니다. 해수기는 자기가 왜 서운했는지를 설명할 때 어머니를 주어로 쓰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잖아요가 아니라 나는 그때 이런 말이 듣고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어색해서 말이 잘 안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어 번 반복하다 보니 어머니가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횟수가 줄었다고 해수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해수기 어머니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해수기는 그 말을 기대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 한마디에 30년 묵은 게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해수기가 달랐던 건 참은 게 아니었습니다. 표현 방식을 바꾼 겁니다. 서운함을 없애려 한 게 아니라 그 서운함을 다르게 옮기는 연습을 한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그동안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나는 표현을 했지만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고 그래서 매번 부딪히고 더 멀어졌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떠오른 얼굴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이 다음 이야기가 더 와닿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는 어머니를 미워하면서도 그 어머니한테 인정받고 싶었을까요? 지금 돌아보면 그 두 감정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을 좋아하도록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때로는 따뜻하고 때로는 차가우면 아이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자랍니다. 따뜻한 기억을 붙들고 싶은 마음과 차가운 기억을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같은 사람 안에 함께 삽니다. 그 두 마음이 번갈아가며 나오는 것이 내가 겪어온 것이었습니다.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은 그 따뜻한 기억이 내민 손이었습니다. 미워하고 싶다는 마음은 차가운 기억이 만든 방어막이었습니다. 둘이 하나의 관계 안에 공존했습니다. 사람은 편안함보다 관계 자체를 먼저 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프더라도 연결되어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60해가 걸렸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만들어진 이 방식이 나중에 자식을 대할 때도 남편을 대할 때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알기 전까지는 그게 나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한 사람을 향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든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쌓여온 감정의 두 갈래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나는 그걸 알고 나서도 바꾸지 못했을까요? 이게 두 번째 물음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나도 오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어릴 때 나는 서운함을 표현하면 관계가 나빠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 참음이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몸이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커서 나는 그것이 잘못된 방법이라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표현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표현하는 방식까지 바뀌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은 꺼냈지만 그 말의 모양은 어릴 때 참아왔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기였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것이 나오는데 부드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는 공격받는다고 느꼈을 겁니다. 이걸 쉽게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랫동안 관계를 지켜준다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틀린 믿음이라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몸에 배어버립니다. 해수기와 나의 차이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습니다. 해수기는 같은 내용을 다른 모양으로 옮기는 연습을 했고 나는 같은 모양을 유지한 채 내용만 꺼내려 했습니다. 어릴 때 형성된 관계의 방식은 나이 들어서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나쁜 방식인 줄 알면서도 그 방식이 있어야 관계가 존재한다고 느끼도록 오래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인정이 아프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오더라도 그 연결 자체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어딘가에서 계속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산이 의식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 더 힘든 이유입니다. 나는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그렇게 되도록 오래 살아온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바꿀 수 있을까요? 나는 처음에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명령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해수기가 알려준 것은 말을 먼저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뜻을 다른 문장으로 옮기는 연습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말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말이 달라지면서 마음이 따라오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머니는 칭찬을 안 하신다는 말 대신 나는 어머니한테 잘했다는 말을 한 번 더 듣고 싶다는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같은 뜻이지만 듣는 쪽이 다르게 받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억울한데 왜 내가 말을 다듬어야 하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 말 다듬기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내 뜻이 실제로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문장만 바꿔도 됩니다.
오늘 어머니께 또는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 하나를 꺼내고 그 문장의 주어를 내가 되게 바꿔 써보는 것입니다. 그 연습이 실마리가 됩니다. 왜 나는 미워하면서도 인정받으려 했을까요? 그건 두 감정이 하나의 관계에서 동시에 자라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사람한테 따뜻함과 차가움을 함께 받으면 그 두 감정은 한 몸처럼 붙어서 자랍니다. 왜 서운하다는 말을 그렇게 오래 못했을까요? 말을 꺼내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꺼내야 상대에게 가닿는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을 바꾸는 것이 허락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해수기와 나의 차이도 결국 거기서 갈렸습니다. 나는 서운함의 방향을 그대로 두고 말만 꺼냈고 해수기는 그 서운함을 상대가 받을 수 있는 문장으로 다시 빚었습니다. 방향이 달랐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수기가 더 강하거나 현명해서가 아닙니다. 그 친구도 수없이 실패하고 나서야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있다는 걸 먼저 알았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볼비가 오래전부터 쌓아온 연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볼비는 어릴 때 가장 가까운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었는지가 어른이 된 뒤의 모든 관계에서 반복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느 쪽을 택하셨나요? 서운함을 그때그때 꺼내셨나요? 아니면 삼키고 거리를 두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시면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